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코로나 블루. 누구나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코로나 블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과학자 전성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재확산과 확진자 급증에 대한 뉴스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어서 정말 걱정스러운 나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최선을 다해 코로나와 싸우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텐데요.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몸의 피로와 마음의 피로감이 점점 커지면서 우울감을 겪게 되는 일명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코로나 블루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증, 블루의 합성어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 그리고 육체적 불편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구직 담당자는 68만 2천 명으로 2014년 관련 통계 개편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요식업, 여행 등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회사들이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실직자가 된 가장이 늘었습니다. 수입이 없어 빚은 늘어나고 스트레스도 심해졌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생기는 일명 코로나 블루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인과의 원활한 교류만 있어도 회복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 블루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연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국 전직 경찰서장 코널리 웹스터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자마자 가족을 지키려고 스스로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격리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후 가족과 접촉을 꺼리고 이웃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는 등의 코로나 블루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지난 4월 초 자택 정원의 한 오두막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의 격리를 통해 가족을 지키겠다는 노력이 우울증 발병으로 이어진 경우인데요. 안타까울 나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코로나 블루로 인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20, 30대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울증 진료를 받은 20대가 지난해보다 약 30% 늘어나는 등 청년층 정신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30대 우울증 진료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14.7%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들고 사회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고의적 자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는 총 1,07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792건보다 35.9%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0.5%, 30대가 87.2% 증가했어요. 자살 시도 사례도 늘었는데 자살 신고 건수는 총 42,2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0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 겪게 되는 증상은 답답함과 무기력함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사소한 일에도 심해진 감정 기복, 불면증과 과민 반응, 매사에 부정적인 마인드, 식욕 증가 등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최근 마스크 문제로 인한 폭행 사건 소식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코로나 블루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작용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우울감은 인간 심리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정도나 기간 등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질 경우 병리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된 셈입니다. 사실 마음의 감기라 부르는 우울증은 아직까지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등 신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중 뇌 척수액에서 발견되는 신경 대사 물질인 세로토닌은 감정 표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감정이 불안해서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충동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뇌는 세로토닌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분류의 경우는 건강과 경제적인 불안감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서 이 세로토닌을 감소시키게 되고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1970년대 과학자들이 세로토닌 결핍이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현재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 중에는 이 세로토닌이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뇌 속에 더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치료 효과를 얻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말은 곧 빠르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한다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등의 심각한 사건을 막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계속된 코로나 상황에 대한민국 정부도 국민들의 심리 방역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울,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심리상담, 비상직통전화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심리상담 지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코로나 우울 방지 등 심리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과 병행할 수 있는 심리방역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위기군의 경우 자살 위험이 계속 축적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신규 위기군의 경우 발굴이 더뎌 시차를 두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형식적 상담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이 겪고 있는, 특히 과거 정신병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여기에 근거한 실질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언택트 상담이 불가피하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깊이 있는 상담에서 가벼운 안부 확인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심리 문제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 연계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개인이 기울일 수 있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다수가 집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개인적 휴식을 배려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혼자 생활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안부를 전하며 외로움을 덜어내줄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 집안에 있더라도 운동과 영화 보기, 독서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고, 이 사태가 끝나면 무엇을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방법 등으로 코로나 블루 따위는 저 멀리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족과 주변인 그리고 스스로의 정신건강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코로나 블루, 누구나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코로나 블루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 때는 서슴지 마시고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같이 힘든 시기인 만큼 타인과 스스로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겨냈으면 합니다. 다 함께 파이팅입니다. 그래서 내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기억해 주세요.